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구 시간이지만 축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축구 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안 봤나요? 예. 안 보신 게 다행입니다. 네. 정말 근데 사실 사실 아쉬운 패배는 패배지만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거든요.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심판이 경기에서 갖는 권한은 막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심판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바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경기 그 비디오 판독이 있는데 네. 이번 대회 같은 경우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한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좀 페널티킥 장면 네. 의심 장면이 나왔지만 그대로 넘어갔고 결국 한국 팀의 패인이 그쪽에도 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렇군요. 아니 경기 후에도 약간 좀 미심쩍은 판정에 대해서는 뭐 재심 청구라던가, 네. 예, 뭐 상급법원에 신청을 한다던가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뭐 스포츠 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쉽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한번 결정이 나면 그걸 뒤집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소명 자료도 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또 당장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1년 네. 길게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어제 화를 안에 삼키면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U17 선수들 정말 정말. 고생했고, 예, 너무 잘 싸워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야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 팬분들 지난 한 주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1일 대구 삼성전까지 무려 8연승에 와. 성공을 했습니다. 18년 전 기억까지 소환을 했는데요. 하나가 8연승을 달린 것은 200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6월 4일 청주 두산전부터 14일 무등 기아전까지 9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막내 문현빈 선수가 2004년생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네요. 싶습니다. 네. 다만 2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연승 행진을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지난주에 사실 그 김도환 기자가 나와서 이제 한화가 분명히 후반부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또 정세영 기자의 전철을 밟는구나.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는구나 했더니 이럴 줄 몰랐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애초에 그쵸. 하나가 5강 할 것이다. 5강 후보가 될 것이다. 5강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얘기를 했다가 네. 사과까지 한번 했는데요. 이제 사과는 철회하고요. 네. 일단 하나가 이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면서 전력적으로 좀 안정을 확실히 많이 채웠고요. 6월 이후에 어제까지 성적을 보니까 총 26경기를 치렀는데 14승 1무 11패 5할 승률에서 플러스 3개나 했습니다. 지금 순위도 꼴찌에서 8위로 무려 2계단이나 올라갔고요. 5위와의 격차도 3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위가 가시권에 든 이 독수리 군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8연승하는 과정을 봐도 이게 뭔가 운이 좋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좀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마운드의 높이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8연승하는 동안 팀 평균 자책점이 1.7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페냐와 산체스 또 문동주 선수로 이어지는 이른바 선발 1, 2, 3 펀치가 정말 강력했는데요. 3명의 투수가 2경기씩 나와서 모두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또 타선도 화끈했는데요. 특히 장타가 돋보입니다. 네. 연승 기간 10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렸는데 SSG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이 새 외인 타자 닉 윌리엄스 선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데뷔 2경기 만에 2루타 또 3경기 만에 홈런을 신고하면서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는 리그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빨리 안타를 치느냐인데 데뷔 전부터 안타를 쳤고 네. 이제 장타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물 흐르듯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거기다가 노시안 선수 진짜 하나의 보배입니다. 노시안 선수 네. 타율이 지금 3할 1푼 5리에 17개의 홈런 52개의 타점 46득점을 유지 중인데 홈런과 타점이 리그 2위고요. 거포형 타자지만 안타도 92개나 때렸어요. 이게 리그 전체 3위입니다.
그러니까 타격도 정교하다는 소리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최근 10경기 성적을 보니까요. 10경기에서 6개 홈런을 날렸습니다. 네. 그리고 11개의 타점을 생산했는데 2경기에서 1개골로 홈런을 날리고 있고 4경기 타점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1, 2번 타자로 나오고 있는 이진영, 김인환 선수도 지금 맹타를 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진영, 김인환, 그다음에 노시안 선수 이 상위 타선은 지금 10개 구단에서 경쟁력이 가장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정말 하나 팬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좀 만나보셨어요? 지금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 네. 엿보였는데 이게 홈 경기뿐만이 아니라 원정에도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이제 주중에 대전을 다녀왔는데 이 야구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택시 기사님마저도 요즘 하나 정말 야구 볼만 난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1일 대구 삼성전이었죠. 노시환 선수가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자 네. 눈물을 막 흘리는 팬의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 그만큼 정말 좀 오래 기다렸던 하나의 반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보면 결승전인 줄. 네. 저희 근데, 요즘 주변에서 하나 그 노시안 선수나 문동수 선수 사인볼을 구해달라고 그런 요청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겠네요. 하나 인기가 지금 엄청납니다. 아니 그 이제 연예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팬인 조인성 씨가 SNS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인성 씨가 지난 1일 술잔과 안주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8연승 얼마 만인가 도저히 안 먹을 수 없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 조인성 씨는 이 서울 출신인데요. 어린 시절에 하나그룹 계열사에 근무했던 이모부로부터 이 하나 유니폼과 야구용품을 선물 받은 것이 계기가 돼 이제 하나 팬이 네. 됐다고 합니다. 또 학창 시절에는 야구부원으로 활동을 할 정도로 야구에 애정이 깊은데요. 2014년에는 하나 유니폼을 입고 대전구장에서 이렇게 시구를 했는데 그때 유니폼을 입은 옷매의 차림이 선수 못지않게 더 돋보였다 이러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8연승은 마감이 됐습니다만 뭐 하나 팬들의 갈증 이제 불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8연승에서 끝날 수가 없죠. 네, 일단 하나의 젊은 또 어린 선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수록 흐름을 좀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승이 깨진 후에 그 다음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나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펼쳐지는 이 롯데와의 홈 3연전이 굉장히 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필승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간 조금 부진했던 뭐 정은원, 최재훈 선수가 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또 이 7월 올스타전 브레이크를 앞두고 많은 팀들이 전력을 쏟아붓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 역시 좀 현재의 기세를 이어가는 쪽으로 전술을 짜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몇 번을 한화를 짚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화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약간 열패감. 예, 뭔가 뒷심이 부족하고 안 되는 집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이었었는데 지금 이 패배 의식이 정말 많이 지워진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8연승을 했지만 사실 순위표가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승패 마진도 아직 마이너스 7이고요. 그럼에도 이번 연승에 의미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기는 경험을 했다라는 그렇죠. 점인데요. 이 더거 분위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자신감이 엿보이더라고요. 일례로 이제 이진영 선수는 요즘 선수들 모두가 빨리 야구장에 나와서 좀 경기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 데뷔 후 요즘처럼 순위표를 자주 확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매번 팬들에게 올라가겠다 말만 했는데 이제 조금 현실로 돼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스포츠 월드에 있을 때 하나 담당을 했고 그때 3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하나 분위기하고 엄청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벌써 인터넷 밈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 팬이 이제 글을 올리고서 어떤 기분일까 진다는 건 바로 하나에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삼성 팬을 위로하는 그것도 봤습니다. 그것도 예. 이제 올라오고도 올라왔고요. 네. 재밌습니다. 예. 자, 이 하나 때문에 프로야구 팀 순위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정세영 기자가 일단은 순위표를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월요일과 순위표가 꽤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1위가 SSG에서 LG로 바뀌었고요. SSG가 이제는 1.5경기 차로 LG를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3위는 NC고요. 4위 롯데로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롯데가 선전을 하면서 3위 NC와의 격차가 0.5경기까지 좁힌 게 눈에 띕니다. 네. 5위는 두산이고요. 6위는 키움입니다. 7위는 KT고 하나가 8위입니다. 기아는 9위까지 순위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지난주 최하였던 삼성은 이번 주도 꼴찌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화가 8위지만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5위까지를 보면은 3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가 연승 가도를 달리는 동안 이 5강 경쟁 중인 팀들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앞서가지 못하면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5위 두산과 3경기, 또 6위 키움과는 2경기 차이입니다. 반면에 최하위 함성과는 5경기까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선수들 사이에서 좀 해볼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요. 또 명확한 좀 목표치가 좀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기 KT의 상승세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면서 역시 바짝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제 딱 보면 판도가 2강 그리고 4위부터 9위까지가 단 5경기 차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1약이 있고 이러면은 진짜 중위권 싸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고 나면 순위가 바뀐다 이런 네. 말이 나올 정도로 초박빙인데요. 3위부터 7위까지 KT까지 격차는 뭐 3경기밖에 되지 않고 하나를 더하면 8위 NC부터 3위 NC부터 8위 하나의 격차는 4.5경기인데 올해 강력한 5방 후보였던 KT하고 키움이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하나까지 분발하고 그야말로 순위를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시점에 하주석 선수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유격수 하주석 선수에 대한 징계가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주석 선수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단속돼 그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가 73경기를 치렀거든요. 규정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준비만 됐다면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원호 감독은 특히 수비에 주목을 했는데 하주석 선수는 팀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KBO 리그 전체로 봐도 상위 클래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1군 무대에 어느 정도 설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주석 선수는 징계 기간 잔류군 경기에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네. 약 8개월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타격, 수비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 시점도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 유격수 자리는 이도윤 선수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풀타임 경험이 없거든요. 여기 오선진 선수는 부상으로 또 박정현 선수는 부진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 하주석 선수가 제 컨디션으로 돌아와 준다면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무리를 일으킨 선수가 복귀한다는 게 팀에서는 뭐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현재 이런 분위기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팀 전력에는 반드시 보탬이 될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수비와 타격이 모두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췄던 이런 자원입니다. 그리고 하주석 선수가 오랫동안 팀의 리더로 활약을 했는데요. 그간 좀 많이 반성하고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정신적으로 좀 많이 성숙해서 돌아올 것 같아서 일단 하나 전력에는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제가 지난주에 김도환 기자, 그리고 정세영 기자한테 5강 가을 야구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했는데 고세를 못 참고 또 하나 뺐거든요, 여기서. 정세영 기자가. 네. 자, 한 주 사이에 정세영 기자 얼마만큼 생각이 또 바뀌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이제 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네. 하나를 응원하면서 충분히 지켜보고 있다. 있습니다. 네. 네. 이혜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5강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보지만 일단 전반기를 어떻게 끝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현재 전력상 갈 수는 있다. 그래서 6, 7위 정도에서 만약에 올스타전 브레이크를 맞이한다면 좀 강력하게 좀 주장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화의 8연승, 이 파죽지세를 막은 팀이 일요일에만 강하다는 최하위 삼성이었습니다. 자, 이것 참 묘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참 묘한 징크스인 것 같아요. 일요일에만 강한 삼성, 이건 무슨 조화인가요? 삼성이 올 시즌 일요일에 정말 강한 면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네. 시즌 승률이 한 3할 8푼 4리 정도에 불과한데 일요일 승률만큼은 6할 9푼 1리로 거의 선두 7할이에요? LG 다음으로 높습니다. 오. 이 일요일 경기에서도 경기 전 그 박진만 감독이 내심 기대를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하나는 올 시즌 일요일에 가장 승리가 적은 팀이었거든요. 숫자 그대로 좀 희비가 엇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면요. LG가 일요일에 가장
강했습니다. 10승 4패. 네. 네, 삼성은 9승 4패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 승률이 이렇게 좋은데 나머지 기간 화요일부터 토요일 승률은 3할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서 또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20개 이상이거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거 빨리 해결하지 않는 한 삼성이 위로 갈 길은 좀 묘연해 보입니다. 일요일에도 잘해야 되는데 일요일에만 잘하니까 지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참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은 9위 기아하고도 승차가 이미 꽤 됩니다. 네,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투타 지표 전체가 좀 좋지 않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 4.75에 팀 타율 이하 높은 1, 2 각각 12, 8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오재일, 우규민, 오승환 등 이 베테랑들 또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 조금은 어수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삼성이 자랑하던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기록된 실책은 사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클러치 실책이라고 하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좀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면서 좀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주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부산 롯데전에선 이 주전 이루수 김지찬 선수가 실책을 3개나 저지른 뒤에 다음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참 알 수 없는 나락에 빠진 삼성 그리고 그 위에 뭐 기아하고 승차가 꽤 난다고 하지만 네. 사실 9위 기아도 그렇게 익숙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 이제 5위를 해서 가을 예. 야구도 했던 팀인데 아무래도 부상 선수가 좀 많았던 게 컸고요. 나성범 선수, 김대웅 선수가 빠져있던 게 좀 큰데 지금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데요.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거의 제가 들은 정보로는 거의 합의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곧 외국인 선수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종욱 감독은 새 외국인 투수가 온다면 분위기 반전으로 충분하다 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아마 있습니다. 하반기를 좀 노리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LG와 SSG의 선두 경쟁은 여전히 재밌네요. 대단합니다, 두 팀. 네, 여전히 2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둘 사이의 간격 1.5경기 차로 팽팽합니다. 특히 LG는 지난 5경기에서 4승을 올리면서 승률 1위를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SSG와 주중 3연전에서 위닝을 가져간 부분이 큽니다. 올 시즌 SSG전 3연속 위닝 시리즈를 작성하면서 이 상대 전적에서도 6승 2패로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네. 저는 28일 이 수요일 경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선발로 나선 이지강 선수가 3.1이닝 4실점으로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막강 불펜진을 앞세워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5회까지 0대6으로 끌려가다 6회 3점, 8회 3점, 9회 1점을 올리는 이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팀은 가을 야구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경기를 가져갔다는 거는 이 1승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LG가 지금 선두 경쟁에서 좀 더 치고 나가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LG와 SSG의 서로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LG는 일단 타선, 네. 그다음 전체적인 전력의 뎁스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특히 타선 같은 경우에는 타구단 투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약점이 없는 타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1번부터 9번까지 어디서 점수를 뽑아도 이상하지 않은 타선입니다. 이게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펜이 너무 강한데요. 네. 필승조를 2개 팀을 꾸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기존에 뭐 고우석, 정우영도 있지만 지금 박명근이나 젊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SSG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 방인데요. 최정 선수를 비롯해서 좀 한 방이 터져야 되는데 좀 고민이 한유섬 선수가 좀 부진하다는 네. 점.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잘 풀리는 날은 경기에서 좀 이기는데 추신수 선수가 좀 묶이는 날에는 좀 전력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불펜도 좀 많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 거에서는 지금 LG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이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이제 SSG의 전력은 뭐 지금도 막강하다는 건 변함이 없긴 맞습니다. 합니다. 예. 다만 이제 SSG 같은 경우에는 오원석 선수가 부진한 게 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오원석 선수,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발표 당일인 이제 지난달 9일 NC 다이노스전에서 6이닝 5실점을 했거든요. 네. 이후 어제 키움전까지 4이닝 5실점까지 최근 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7.88입니다. 와. 거의 경기당 8점을 줬다는 소리인데요. 네. 아무래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아쉬움, 선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원영 감독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거는 사기가 떨어져서 부진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원석도 신경을 안 쓴다고 한다. 지금 뭐 밸런스나 이런 게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다. 좀 보완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계속해서 부진에 부진을 겪던 롯데가 지난주에는 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롯데 항명 사태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네, 롯데가 항명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뭐 한 코치가 서튼 감독과의 불화로 얼굴이 붉히는 일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후 롯데가 1, 2군 코칭 스태프 개편 소식까지 알리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박흥식 수석 코치를 1군 타격 코치로 또 이정훈 그 퓨처스 감독을 1군 수석 코치로 임명을 했습니다. 투수 컨디셔닝을 총괄하던 김현우 코치가 투수 코치가 됐고요. 또 1군 투수 코치였던 배용수 코치는 퓨처스 총괄 코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앞서 롯데는 23일 주루를 담당하던 김평호 코치를 2군으로 내린 바 있거든요. 나흘 만에 두 번째 코치진 개편을 하면서 어떤 일이냐 이 연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구단 그리고 서튼 감독은 항명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일반적인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번 개편은 분위기 쇄신 차원이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뭐 늘 사이가 좋을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언성이 높아지는 것도 건강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치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뀐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즌 중에 이렇게 잡음이 생기는 구단들은 제가 한 17년 야구 기자를 하면서 결코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지금 뭐 코치하고 감독하고 이런 불화설부터 뭐 선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롯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좀 아쉽게 그 경기를 내주는 장면이 사실 지난주에는 뭐 승리가 많긴 했습니다만 후반부 두 경기는 좀 할 수 있는데 좀 놓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이 이원석 선수와 단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키움은 지난 28일 이원석 선수와의 계약 소식을 전했는데요. 계약 기간 2+1년 최대 10억 원 규모였습니다. 구단 첫 BFA 단연 계약이었는데요. 또 역대 가장 많은 나이에 이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한 선수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원석 선수는 전날까지도 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몰랐다고 해요. 에이전트랑 이제 구단 쪽에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뒤에 좀 전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잠도 못 잘 정도였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원석 선수의 경우에는 나이가 적지 않은 데다 키움과 인연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지난 4월 트레이드로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놀랍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키움은 이원석 선수의 리더십 그리고 야구를 대하는 자세 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삼성의 주전 3루수였는데 지금 삼성은 칠 사람이 없고 타선에서 이원석 선수가 트레이드로 떠났는데 거기서 대형 계약까지 맺고 이런 리더십 같은 것도 높게 평가하니까 삼성에서는 참 이번 계약을 보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 스포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베테랑 선수들을 챙겨준다는 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거든요. 주변의 사기를 훨씬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선수 개개인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 주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던 주간 MVP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김혜성 선수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주간 타율을 보니까 4할 2푼 9리로 공동 1등이었고요. 네. 7개의 득점을 올렸는데 주간 1등이었습니다. 올해 지금 김혜성 선수가 장타, 단타 가리지 않고 안타를 막 쓸어 담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또 본인한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간 결승타가 지난주 2개였는데 지난주 최고의 성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 노시환 선수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죠. 네, 지난주에만 4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 하나가 8연승을 내달리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화이팅 지분만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력 면에서도 좀 확실한 파괴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 경기가 계속 그 신경이 쓰이는데요. 어떤 경기들이 예정돼 있죠? 일단 하나가 홈에서 경기를 다 치르는데 롯데 SSG를 만납니다. 그런데 롯데에게는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3승 5패, SSG에게는 1승 4패 1무로 모두 상대 전적에서 크게 뒤져 있습니다. 네. 요 고비만 잘 넘기면 순위 5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러게요. 특히 4위와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한테는 이번 주가 전반기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에게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 한 주가 될 예감입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